네, 오늘 주식 종목은 포스코 D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포스코 DX가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사실 얘가 진지게 찍고 싶었는데 약간 미뤘어요. 약간 조정 나오면 찍으려고. 왜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 조정 나왔으면 이제 한 번쯤 얘기해볼만 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따가 기술적인 부분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설명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우선 종합적인 부분들, 이슈나 재무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스코가 지금 포스코 DX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포스코 저기 뭐예요? 포스코 엠텍도 있죠. 포스코 엠텍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어요. 셋 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뭔가 포스코 관련해서 다 같이 엮여 있는 게 뭐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겠죠. 그게 뭘까요? 우선은 요즘 제일 뜨거운 테마가 뭐예요? 2차 전지죠. 그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뭐 원래 2차 전지는 항상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붐이었지만 요즘 다시 한번 엄청 뜨겁잖아요. 이게 에코프로 발로 해가지고 다 같이 미친 듯이 또 쏘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를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들도 지금 2차 전지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죠. 원래는 철강이죠. 원래 포스코는 철강인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서부터 방향성을 좀 틀었어요. 물론 철강 당연히 관련돼 있지만 약간 이 주식시장 안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관련이 많이 분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3, 4년 전쯤에 그 이슈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3년 전 맞나요? 한 2021년? 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또 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필수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아마 그 과거에 있을걸요? 급등 나왔던 시절. 그러니까 요때 2020년도 요때네. 요때가 맞을 거예요. 제가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거 막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2차 전지 쪽으로 엮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랠리 보여주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요때 이 포스코 DX만 또 움직였던 것도 아니고 포스코 엠텍도 움직였죠. 당연히 포스코 엠텍도 요때 당시에 미친 듯이 움직였었고, 그러니까 요때부터 뭔가 이 2차 전지 쪽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또 올해 들어가지고 40조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을 또 계약을 했다라는 막 이런 소식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굉장히 뜨겁죠. 또 이런 부분에서 뭐 세액공제 혜택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슈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차피 철강 쪽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 약간 힘주고 있는 쪽은 2차 전지 쪽이라서 이런 부분들과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재무적인 부분도 살펴보면 어떤가요? 뭐 그냥 깔끔한 편이죠. 이 정도면. 물론 2021년도에 좀 적자가 나기는 했지만 뭐 요렇게 갑작스럽게 적자가 좀 났던 것들은 뭔가 있겠죠. 뭐 투자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선 이따 한번 기업 분석 들어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추이 어쨌든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이익 많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유보율도 443%, 적절하고요. 부채 비율도 적절하고 이자 보상 비율 굉장히 좋고 재무적으로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들은 아주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저 부분 한번 좀 찾아봅시다. 뭐 때문에 어디서 도대체 마이너스를 냈길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21년도 적자가 났던 해가 21년도죠. 21년도고 맞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적자가 요때 한 해가 났었는데, 우선 투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요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쪽에 좀 힘을 주다 보니까 투자를 좀 더 많이 했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마이너스. 여기서 우선 마이너스가 뜬 건 뜬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가지고 봤었을 때 종합적으로 적자가 났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투자를 하다가, 뭐 투자는 어쨌든 미래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니까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었을 땐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뭐 매매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게 우선 없다라고 보입니다. 증거금률도 20으로 잡혀 있고, 재무적으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한 거고,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던 것들이 액수가 누가 봐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2021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적자가 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흑자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어쨌든 포스코 DX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바탕이 되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기틀은 마련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유지를 하면서 더 늘어나주는 모습들을 보여야겠지만, 그걸 계속 추이를 보여줘 와야겠지만, 지금 이 정도 추이만 유지를 하면서 계속 천천히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목표 지점은 저는 사실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목표 지점이고요. 장기적인 목표 값이 하나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이 단기 흐름에서 바로 넘길지 아니면은 나중으로 넘길지까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우선 나눠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이런 것들 시간 많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 충분해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들어보고 어느 쪽에 좀 더 비중 있게 자기가 볼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선은 여기 지금 충분히 제가 이게 몇 번이고 몇 번도 아니죠. 매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뭐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우선 만들어 놨었던 파동값이 한 이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꽉꽉 눌러 담아 둔 거죠. 여기 안에다 꽉꽉 눌러 담아 놨다가 이번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게 이 내용물만큼 분출을 시켜요. 이게 파동이 왜 그러냐라고 설명을 하면 참 그게 이 정도로밖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을 모아놨으니까 그만큼 터진다. 이 자동차에다가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넣은 기름만큼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연비운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좀 더 가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덜 가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평균적인 폭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아놨던 만큼 가는 건데 여기서도 열심히 주유를 하면서 이만큼 모아놨던 거고 돌파하기 나오면서 분출을 시키니까 이만큼 터지면서 문도 갔다라고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상 목표치는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만큼 분출을 시켰으니까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파동이라는 게 단기만 있는 게 아니죠. 장기 파동도 있잖아요. 큰 파동상은 얘가 단기 파동상은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게 요런 느낌으로 한 파동을 만들어 놨잖아요. 요 한 파동을. 그렇지만 장기 파동상은 어떤가요? 약간 이 정도가 이제 하나의 장기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것까지 한 방에 넘길지 아닐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파동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하나 파동을 만들어 놨으면 돌파가 나왔을 때 그 정도 파동값만큼은 보통 나온다고 우선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시로 이런 거죠. 앞전에도 있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요렇게 이게 약간 봐야 이해가 좀 돼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장기 파동값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만들어진 게 있죠. 요 속에서 단기 파동값이 있는 거고 장기 파동값이 있는 건데 요 파동을 어쨌든 모아놨잖아요. 이 모아놨던 게 터지면 보통 이 정도 폭만큼은 터트려요. 그렇게 됐었을 때 올라가는 높이값이 대략적으로 이만큼까지 찍고 떨어진다고요. 물론 이후에 더 찍긴 했지만 연비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발생하지만 보통 평균값이 이 정도 넘어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기 파동값도 충분히 넘어가지만 아직 장기각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여기서 만들어놓은 이 단기값은 충분히 넘겼고 이 넘긴 상황에서 이 장기값까지 넘길지 말지가 지금 상황에서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선 맞출 수는 없어요.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보이죠. 근데 맞출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분할적으로 욕심이 나더라도 익절을 어느 정도 챙겨주면 좋다라고 하는 게 절반 정도는 단기로 끝내버리고 좀 욕심이 낸다라고 하면은 장기까지 넘길 거면은 어쨌든 익절을 해주고 나머지를 봤었을 때 리스크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목표값은 충분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엠파를 이렇게 그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남아있는 구간까지 넘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얘가 기본적으로 장기값들은 여러분들 아파트 층쌓기 하듯이 한번 넘어가고 나잖아요. 한번 넘어가고 나면 이게 잘 밑으로 안 올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그려놓고 여기가 1층이었고 다시 여기가 1층이었고 여기가 2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1층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2층으로 올라오고 나면은 다시 1층으로는 잘 안 가려고 자꾸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 빠꾸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인생 더 발전하고 싶지. 어제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나. 그래, 아니면 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더 많이 버는 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어제보다 덜 행복한 나. 어제보다 덜 버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전 수준으로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요 2층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려고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잡아주고 갈 거냐, 여기서 바로 엠파로 갈 거냐, 이건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치는 도달을 했으니까 여기서 익절을 해주고 나머지를 어쨌든 이 2층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려고 할 거니까 보유하면서 나중에 장기값까지 한 방에 넘어가는 걸 더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끊고 나올 것이냐는 성향별로 갈리는 거지만 결국 결론은 어쨌든 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려고 할 거고 이 속에서 단기값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좀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인데, 여기서 우선 지금 외봉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봉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봉 하나를 만들고선 살짝 꺾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잡아주겠죠. 슬슬 이 자리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떨어지고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한 가지 가능성상 높은 건 이렇게 봉 하나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상 거의 한 10%가 안 돼요. 진짜로. 잘 보시면 진짜 어떤 식으로든 잡아주고 옆으로 가는 형상을 취하더라도 봉 하나에 뭉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찍고 하다가 힘싸움에서 밀리면 떨어지는 거고, 이게 여기서 밀렸잖아요. 보시면은. 밀리면 무너지는 거고, 안 밀리면 더 보내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하리만큼 있어요. 어차피 지금 아직 봉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여기서 갈놈이면 여기서 금방 건드리면서 터치하면서 이제 장기값까지 넘기면서 갈 거고요. 만약에 얘가 못 갈놈이면 이번에 무너뜨렸다가 밑에서 잡고 이제 이 3층의 하단 부근에서 잡고 다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간은 많은데 봉 하나에 떨어질 가능성은 낮으니까 우선 다시 올라올 때 기존에 여기서 잡으셨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고요. 너무 쏘는 걸 보고 들어갔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 가고 말고 신경 쓰지 마시고 고점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본전에서 터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뭐 여기 계시든 한 번 더 이렇게 우선 올라는 와 줄 거예요. 요 근처까지 딱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 한 16,000원 아니면 16,500원 요 정도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라올 때 만약에 정리가 지금 어느 정도 안 되어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쯤까지 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물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저점을 잡고 한번 반등을 주겠다 이거죠. 그럼 주게 됐었을 때 마지노선을 딱 잡아놓고 욕심을 내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신다면 전량 익절하셔도 상관없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리스크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운이 좀 더 따라줘서 더 큰 파동이 이어진다라면 베스트고, 안 가면 어쨌든 절반 수익 챙겼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약간 약수익으로라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서 우선 뭐 약간 눌렀다가 가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든 올라올 때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만 욕심을 내보자. 어쨌든 분명 저점은 잡아주고 한번 반등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잡아주든 여기서 잡아주든 잡아주고 나면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올라올 거예요. 딱 한 이 정도까지. 한 이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부터는 뚫리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안전벨트를 딱 거세요. 안전벨트를 딱 걸고 안 깨지면은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파하게 나오는 거고, 깨지면 보통 제가 급등주들 항상 설명을 드릴 때 급등주는 저점을 절대 안 뚫리고 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지간하면 안 뚫립니다. 꺾이는 순간 바로 탄력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저점이 뚫리면 여기서 잡든 저기서 잡든 저점이 뚫리면 거기는 어깨쯤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파동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탄력이 꺾이면서 흐름이 좀 변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혹시나 꺾이면 그때는 그냥 전량 정리를 하고 나오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좀 해나가시면 뭐 단기고 장기고 큰 문제 없이 대처는 어느 식으로든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 정도 좀 설명드리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급등 쏘고 나서 한 방에 잘 안 꺾여요. 어쨌든 자꾸 이런 자리들은 줘요. 주기 때문에 익절 해주시고 여기서 잡아줬네. 그럼 여기 구간 딱 잡아놓는 거예요. 안전벨트인 거죠. 안전벨트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꺾였네? 그럼 그 다음부터 무너진다고요. 가능성상. 그러고 나서 다시 재진입 자리를 보는 거죠. 뭐 허무맹랑하게 이거 나요라고 버티는 것들은 시간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건 잘된 케이스를 봐서 그런 거지, 안 된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처가 핵심이니까 이런 데 딱 잡아주는 거 보고 거기 걸어놓고 보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값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 정도가 한 파동이었죠. 넘기면 큰 파동이 이만큼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짜리 파동이었기 때문에 대충 9,000원 기준으로 20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27,000원? 한 26,000원? 요 정도까지는 장기값이 전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더 추가적인 급등 랠리로 가준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가 그 다음 목표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를 하시고, 뭐 비슷한 이시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또 올려드리고 가면은 뭐 빅텍 같은 느낌, 빅텍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결국엔 이 장기값을 비슷하게 넘겼지만 끝까지 못 갔어요. 보통 단기값으로 넘겼네 얘는. 이 단기값으로 넘기고 나서 대략 이 정도 파동을 최근에 만들어 놓고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을 넘기고 나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방엔 안 무너뜨린다고요. 이게 한 방에 안 무너져요. 여기까지 다시 자리 준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대처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딱 안전벨트 걸어놓고 깨지는 순간부터 흐름이 변질되거나 시간이 오래되니까 요때 딱 마지막 익절 해주고 나오시면 된다. 그리고 얘도 지금 밑에 층으로 잘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시간이 지금 거의 2, 3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밑에 층으로 지금 안 떨어지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잡고 나중에 치면 더 쳐주는 거니까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포스코 DX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굉장히 좀 장황하게 찍고 있긴 하지만 좀 잘 몇 번 정독하시면서 간추려가지고 잘 대처를 좀 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수익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수익 축하드리고, 혹시나 뭐 저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는 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탈출을 잘 하시는 방면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순차적으로 급할 거 없으니까 딱 계획 세우셔가지고 그거대로 잘 이행하셔서 수익 잘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